예, 오늘 미국장이 그 FOMC 미팅 통화정책회의죠. 거의 뭐 1년에 10번 하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꼴로 합니다. 요거는 지금 오늘 내일 이틀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요거 날 열리는 날 그 전 며칠간은 항상 그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춤하고 약간 약세, 눈치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 장세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열렸다가 내일 되면 이제 그 정보가 조금 나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내일 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데 이런 불확실성 심리가 약간 위축돼 있을 때는 다른 악재 요인도 또 막 같이 나옵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시장에서 이 불안감 때문에 언론 헤드라인들이 다른 불안한 어떤 정보들이 자꾸자꾸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인 시장 때는 낙관적인 정보가 막 쏟아지고 비관적인 날은 뭐 하나만 있으면 중요한 그 비관 포인트 때문에 다른 악재를 또 같이 막 나옵니다. 그게 헤드라인 리스크라 하는 겁니다. 헤드라인 리스크. 언론의 제목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그 때문에 그렇게 달린다는 거죠. 오늘 또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주춤해 있으니까 뭐 다른 학자들이 막 나옵니다. 어, 그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 대표 기업들 신용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보도가 나왔다. 뭐 당연합니다. 지금 북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이 타격을 받고 그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또는 경기의 그 악재 요인이 커졌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신용평가 회사들 스탠다드 앤드 포어스, 무디스 뭐 이런 데서 등급을 낮춰야지요. 걔들이 할 일이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러한 결과들이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었을 때 그 정보가 나오고 사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장에서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방도도 없고 예측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응할 그런 능력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와, 내가 미리 그걸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선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알고 내가 어제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악재를 안 받았을 텐데 이런 자괴감을 막 느낍니다. 시장 매매자들이요. 트레이더들. 거의 90%가 트레이더들이죠. 펀드 매니저들 마찬가지고. 그러나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고 심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잘해야지 결심을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투자자들은 매우 편안합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그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럴 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을 더 사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오히려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사고 싶었던 종목을 내 목표 가격에 왔느냐 한번 찾아보고 느긋하게 대응을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또 초보 투자자에게 좋은 주식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침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군요. 현금부자 유아증권 오너일가 순익 맘먹는 배당금 챙긴다. 야, 이 제목을 보니까 참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 배당금에 대한 인식을 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화가 왜 챙깁니까? 모든 주주가 다 똑같이 배당을 받는데 다른 주주들 배당 안 주고 원화만 가져가면 그건 원화가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배가 아픈 그 시기심이 좀 들어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요 현금부자 유화증권
자, 이 기사의 실질 분석 내용이 맞는지, 그렇다면은 야, 이 현금 부자 유화증권 이 대주주의 형태 나도 같이 동반하면은 뭐 같이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당금을 많이 챙긴다는데 배당을 많이 주니까 배당주 종목으로서 괜찮은가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유화증권 네이버 들어가시면 유화증권 치면 자 나오죠. 유화증권 쳐가지고 자 이거를 대부분 트레이더들은 시세 종합정보들 시세 보고 이 차트부터 먼저 봅니다. 차트 그림을 보고 트레이딩할 준비를 하죠. 근데 초보 투자자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초보 투자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목 분석 들어가면은 그냥 쭉 넘어가서 맨 밑에 주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죠. 재무제표에 뭘 보라 그랬죠? 어제 제가 배당금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배당금을 보니까 자 배당금이 여기 현금 배당금 DPS 나오죠. 여기 배당금이 3년 전에 700원, 재작년에 850원, 작년에 600원 배당을 했네요. 그 다음 작년 600원, 원래 보니까 보통주가 750원, 우선주가 800원 이렇게 배당을 한다고 해놨는데 자 배당금이 800원이라면 750원 800원이라면 이 주가가 한 3,000원만 돼도 5%가 배당 수익률 5%가 넘죠. 13,000원 주고 800원 받으면 5%가 넘는 배당 굉장히 좋은 배당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할 만하죠. 그런데 이 배당을 이 회사가 계속해서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좋은 배당을 내년에도 주고 후내년 10년 후에도 줄 수 있어야지요. 그걸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봐야 되는 것이 바로 ROE입니다. 통상 주식 강의나 또는 주식 투자 전문서에서 ROE가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 자기자본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러니까 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 총액이지요. 이게 자기자본 이익률 ROE, Equity R, Return of Equity. 그러니까 영어 약자죠. 그래서 이 ROE가 얼마인가를 보는데 이게 여표대로 배당 수익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아까 배당금, 현금 배당금 여기 나와 있죠. 요 바로 위에 ROE가 어디 갔나? ROE 자기자본 이익률 요 위에 있네. 한참 위에 있네. ROE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배당 수익률이 ROE가 3년 전에 2.24%, 재작년 1.65%. 요게 재작년, 요게 작년, 이게 작년이구나. 작년에 아직 안 나왔네요. 재작년에 1.2%, 그 전에 1.2, 1.68. 작년에 아직까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작년 거 실적이 벌써 나왔죠. 이게 아마 속도가 느려서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서 HTS로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최근 그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HTS 여기 유화증권 들어가서 기업 들어갔어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그 표가. 근데 이게 작년께 다 기록이 안 돼 있고 작년에 이익은 기록돼 있네.
작년 이익이 60억 난 73억, 63억, 100억 이렇게 돼 있는 작년 이익 60억. 작년엔 재작년보다 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당기순이익 60억. 그 다른 데이터도 보니까 배당금도 아직 원래 기록 얼마 전에 의결 했으니까 아직 기록이 안 됐거든요. 배당금. 그건 요게 작년 600조인데 원래 700원, 800원 수준으로 800원까지 주고 750원을 준다고 하니까 뭐 작년이나 배당보다 더 좋아졌고, 그러면 영업 ROE 자기자본이익률 ROE 이게 1.72에서 1.6 정도로 떨어졌겠네요. 그죠? 자, ROE가 1.7, 1.6이다. 이 말은 자기 자본으로서 이익을 내는 게 1.6%밖에 못 낸다. 1년에. 그러면 이 언론 기사에 보면 현금 부자 이 유화증권이 배당금을 챙긴다 하는데 이 대여주주가 챙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주가 배당금을 챙긴다라는 그 말은 조금은 일리가 있군요. 왜냐하면은 1.6%밖에 이익을 못 내는데 배당 수익률이 5%가 넘는다. 그러면은 투자자에게 1.6% 버는 돈을 5.5%가 넘게 내준다는 거잖아요. 대주도 그렇게 빼나가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1.6%씩 버는데 계속 5%씩 빼나간다면은 이 거위 배를 갈라서 빼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대체 그러면은 1.6%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5%씩 배당을 줄 수 있느냐?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이 많은 거죠. 현금 부자 맞죠? 그동안에 이 회사가 벌어난 돈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는 PBR 보면은 주당 순자산을 보면은 한 지금 주가가 12,800원인데 주당 순자산이 PBR 0.4 주당 순자산이 이게 한 4만 원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2.5배 이 현재 이 주가 2.5배의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난 돈이 많아가지고 쌓여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배당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5%라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돈을 줄 수 있느냐? 현금 쌓여 있는 것만 다 뺄 때까지는 계속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걸 계속 진행한다면은 현금이 고갈되면 더 이상 못 주는 거죠. 그래서 ROE가 이 배당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야 배당금을 주고도 계속 이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이익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더 많은 배당금을 나한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어제 제가 소개했던 NH투자증권 우선주하고 비교하면 배당 수익률은 비슷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이익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ROE를 비교해 봐야 된다 이거죠. ROE. 그래서 어제 봤던 NH투자증권 두 개 중에 비교해 보자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NH투자증권 ROE를 보니까 4.8, 5.14, 재작년에 7.39. 원래는 이익이 더 늘어났으니 ROE가 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으로 돈을 버는 수익률은 월등히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배당금을 4%, 5%를 주더라도 나머지 유보 이익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쌓이는 돈이 또 이익을 창출해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배당금을 나한테 줄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측면을 비교하면은 NH증권이 더 우수한 거죠. 그래서 유화증권 고배당주 좋다. 그리고 NH투자증권 고배당주도 두 개 다 비슷한 수준이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나을까? ROE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당금에서도 ROE가 좋아야 그 회사가 가치가 진정한 고배당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순히 이 두 개 회사가 비교하자면 말이죠. 그래서 유화증권 고배당주 그리고 자산가치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고배당 자산 가치도 많고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의 측면에서 볼 때는 NH투자증권의 ROE가 높은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사점, 고배당주를 주더라도 미래에 대한 고배당의 잠재력을 더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ROE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배당 다음에 ROE를 더 체크를 해서 ROE가 높은 쪽을 선택하라. 이것이 좋은 주식, 좋은 고배당주를 선택하는 요령입니다. 당장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까 느려 올라갈까 오히려 뭐 떨어질 수도 있을까 이런 판단은 아닙니다. 그건 트레이더들이 하는 것이죠. 그건 모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